네, 안녕하세요. 네, 목동점 서브라 원장입니다. 네, 2019 포커스온 이탈 방어를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벌써 5월입니다. 네, 5월 포커스온 종료 방어를 지금 시작을 할 건데 이번에는 저희가 뭐 느껴지시나요? 저희가 지금 점점 촬영이 송출되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어요. 네, 빨라지고 있고 이번에는 5월 이탈 방어가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4월 말에 이제 이게 송출이 될 것이고 그 이유는 간단하겠죠. 이탈이 5월에는 다 초반에 네, 아주 몰려있고 이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함께 준비하고 대비하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목적으로 미리 지금 강의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언제나 같은 목차, 네, 주 이탈 유형을 파악을 하고 이탈 유형별 방어, 이번에는 꿀 멘트랑 꿀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탈 유형별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이 멘트들과 앞으로의 이제 방어 행동들, 그것들을 알아볼 것이고 3번이 이제 모든 지점에 해당하는 5월의 미션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시험이 지금 보고 있죠. 네, 보고 있고 강의를 보실 때쯤이면 아마 한 70% 정도의 학생들은 시험이 끝났을 텐데 매니저님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 기간에는 사실은 보는 기간에는 신체적으로 시험 보기 전보다는 조금 괜찮아요. 근데 마음이 시험이 끝나야 갈수록 아주 무겁고 불편하고 불안한 이제 이러한 상태가 될 것인데 모든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 이러한 마음을 느끼실 거예요. 후련하고 그리고 겁이 나고. 근데 이러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는 매니저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기는 하지만 겁나는 마음은 사실은 이제는 좀 줄여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겁이 난다는 것은 우선은 시험 성적이 안 나올 것이라고 본인이 이제 예측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후련한 마음을 좀 가지고 좀 즐겁게 사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겁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기말고사 때는 조금 더 네, 열심히 아이들을 이렇게 북돋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두려울 것이 없는 느낌으로 가주시는 것이 좋고 사실상 실제로 이번 중간고사에서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이 있을지라도 이 강의를 다 보시고 나면은 아 그래도 내가 이제 믿을 구석이 좀 있겠구나 이제 싶은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겁나는 마음보다는 조금 더 기대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조금 변경을 해서 가지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주 이탈 유형을 파악을 해볼 것인데 대부분 지점에 가장 많은 최다 종료의 이제 그 시기가 5월과 7월과 11월과 네 이제 그러한 겨울방학 때쯤이라고 알고 있는데 5월에 학생 종료가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뭐 당연하게 나는 거니까 나한테 나는 것도 사실은 어쩔 수 없어 라고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점의 작년에 종료가 우리 지점에서 뭐 총 5명이 나갔다 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5명이 나갔을 때 뭐 똑같네 비슷하네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지난번보다 반으로 좀 줄여보는 그러한 목표를 좀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전제하에 목적하에 이제 움직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보시면은 놀라지 마시라고 써놨지만 다 알고 계시는 네 이제 그러한 이유인데 주 이탈 유형의 첫 번째는 개별 지도에 대한 불만족이에요. 네, 개별 지도에 대한 불만족이 지금 두 번째 시험 결과에 대한 불만족보다 상위에 있는 이유는 개별 지도만의 종료가 발생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봤을 때 프리미엄 학생이 이제 개별 지도를 그만두고 상담 관리만 진행하는 경우에도 이제 이것이 해당이 되고 온리 튜터링 학생이 이제 개별 지도를 이제 끊고 학원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이것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불만족이 나올 때 이제 멘트들 학생이나 학부모가 하는 멘트에 주된 것들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에요. 개별 지도는 원장님한테 들었던 거랑 뭐 등록할 때 들었던 거랑 혹은 내가 생각했던 거랑 기대했던 거랑 많이 다르네요. 역시 학원이 낫겠다. 이렇게 저희에게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내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두 번째, 이건 학생들이 이런 말 되게 자주 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근데 굉장히 많이 해요. 생각보다. 수업 안 듣고 차라리 이럴 거면 나 혼자 하겠다. 혼자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는데 매니저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지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충분한 종료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시험 결과에 대한 불만족. 이제 이것인데 멘트는 거의 이제 듣고 싶지 않은 그 말씀이죠. 아니 점수가 이게 뭐냐. 어머님들이 말할 때 가장 저희가 두려운 게 뭐냐면 말끝을 흐리실 때예요. 진짜 화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점수가 이게 뭔가요? 이게 옳은 거냐? 지금 1, 2점 가지고 올랐다고 말씀하시냐? 라는 말을 어머님이 입에서 막 내뱉으시면 다소 이제 긴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기타 과목들을 올리려고 에듀플렉스 보낸 게 아닌데 이거는 분명히 기타 과목을 올리셨겠죠? 네, 근데 이 기타 과목이 학부모님이 인지하기에 기타 과목이지 실제로는 주요 과목일 수도 있으니 이것들은 조금 기준치를 잘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세 번째, 5월에 정말 많이 나는 이제 그 종료 이슈가 이제 이것도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는데, 휴원과 함께 발생하는 종료라고 해서 시험 끝났으니까 우리 애 좀 쉬다가 뭐 3주 뒤에 보내겠다, 뭐 기말고사 시작하기 뭐 한 달 반 정도 전쯤에 보내겠다라고 말을 하시거나, 혹은 가정의 달이라서 어차피 쉬는 날이 많으니까 지금 등록하지 않고 그냥 쉬고서 나중에 등록할게요 라고 하고 등록하러 안 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5월의 주 이탈 유형들은 이렇게 세 가지라고 크게 보시면 되고요. 이탈 방어의 꿀 행동을 알아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앞서서 본 이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잘 매니지먼트를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기말고사, 중간고사와 관련해서 관리 누수로 인한 이제 이런 것들은 기말고사 때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떠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말씀을 드릴 것이고, 당장의 중간고사가 이렇게 이슈가 발생했으니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지 그 멘트들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네, 개별 지도에 대한 불만족이고요. 개별 지도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원인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원인이 네, 코칭 매니저의 백업 부족이에요. 네, 코칭 매니저가 개별 지도 과목을 이제 우선은 수학 정도를 넣어놨다고 가정을 해보면, 개별 지도 과목을 백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수학 개별 지도를 코칭 매니저가 열심히 추천해서 3콤마를 이제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의 마인드는 그래, 학습실에서는 수학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들 이제 올려야지 라고 하면서 코칭 매니저의 목표는 국어, 사회, 역사 이런 다른 과목들의 성적을 올리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아서 텀 스케줄에도 목표 진도 이런 게 뭐 써있지 않고 색칠만 되어 있다든지 이제 이러한 매니지먼트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저도 입사한 지 한 3개월 때쯤까지는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맡았던 그 2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시험을 봤는데 개별 지도를 하지 않은 과목만 성적이 올랐거든요. 그 아이들이 수학과 영어의 개별 지도를 했고, 저는 콤마를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수학 4콤마, 영어 3콤마, 수학 5콤마, 영어 3콤마 해서 7콤마, 8콤마를 주당 이렇게 꽂아놓고 저는 나머지 과목을 담당을 했던, 이제 파트를 분류해서 담당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나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국영수, 과사, 역사가 어머니 모두 다 주요한 과목이다, 이거 다 주요 과목이에요 라고 말을 할지라도 아이들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러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요. 수학과 영어를 메인으로 분명히 놓는 그런 마인드가 이제 분명히 학생하고 학부모님에게 있고요. 중요한 것은 수학 마찬가지, 영어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개별 지도를 넣어야 하는 그러한 주요 과목들은 일주일에 2번, 3번, 시간으로 따지면은 180분, 뭐 270분 이거 해가지고는 사실은 성적이 오를 수가 없는 과목이라는 걸 모두 알고 계시겠죠? 네, 그런데 저의 믿음은 까먹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텀에 넣는 것을 까먹어서 안 넣으셨을 것 같은데, 매일매일 꾸준하게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과목, 특히 수학이요. 그래서 개별출 넣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다면, 두 번째로는 그것을 백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코칭 메이저의 백업 없이는 성적의 변화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 이러한 과목들의 이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굉장히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학부모님이 상담 관리에서 65만 원, 뭐 55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실 것이고, 거기에 추가 과금을 뭐 적으면은 20만 원대, 많으면은 뭐 더 많이 내시겠죠? 근데 그렇게 냈으면 고객은 당연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천을 했으면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물들을 조금 가지고 오는 노력이 필요한데, 자, 시간표 보실게요. 지연이의 주간 시간표예요. 이 학생은 수학 개별수를 3개 하는 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은 학교에서 영단어를 외우고 와서 지점에 등원을 해서 독서문법, 영어, 생활윤리, 문화, 사회문화, 뭐 세계사를 공부하고 뭐 버퍼데이가 있고요. 수학 개별수 이렇게 C콤마 때 3번 하죠. 아무리 찾아봐도 네, 학습실에서 추가적으로 수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고, 개별 지도에 대한 숙제 시간도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아이가 이것을 그럼 학교에서 대충 하는지,
혹은 집에서 언제 하는지, 뭐 주말에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전혀 세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나머지 과목들에 대한 관리가 아무리 촘촘하더라도 결국에 이렇게 되면 이 학생은 결국 270분만 딱 수학 공부를 하고 안 할 것인데 그러면 성적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자, 텀으로 넘어갔을 때 텀 스케줄이에요. 수학 과목, 이 핑크색이 수학 과목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T, 네, 여기 텀 스케줄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떤 요일에 몇 월 며칠 어떤 요일에 어떤 과목을 어떤 책으로 어떤 페이지를 공부할지가 세팅이 되어야 하고 목표 진도가 있어야 하는데 개별 지도를 넣어놓은 그 과목들은 월수금에 이렇게 색칠만 하고 T라고만 써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콤마 뭐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별 지도 과목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이건 에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문제가 뭐죠? 개별 지도를 하는데 이 학생이 심지어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책이 하나예요. 개별 지도에서 진행하는 책 제외하고는 이제 전혀 이 과목에 대한 추가 교재가 없는 상황. 이것도 안 되고요. 개별 지도를 듣지 않은 다른 과목들은 굉장히 촘촘하죠. 네, 이건 저의 잘못된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실장과 의논을 해서 논의를 해서 목표 진도를 정확하게 여기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학습실에서 이제 추가로 진행할 그런 교재들이나 복습 교재, 뭐 아니면 이 책을 똑같이 가져가서 오답을 4문제씩 할 건지 이러한 것들을 미리 논의해서 여기 기입을 정확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이들은 여기 T라고 써있으니까 그냥 오늘 배우고 싶은 대로 배우고 오죠. 튜터가 아무리 학습 기록표나 단관표를 보고서 목표 진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기 T라고 써있으면 애들이 조금 목표성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분명히 보일 것이고,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코칭 매니저가 개별 지도를 넣어놓고 전혀 추가적인 학습 시간을 배분하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발생한 실패에서는 대응 방안이 포인트가 있어요. 어쨌든 코칭 매니저 잘못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말을 하기 나름인 게, 아, 어머니 제가 수학을 더 시켜야 되는데 못 시켰다. 죄송하다. 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달라요. 그래서 잘 보시면 어머니 사실은 좀 변명이지만 제가 이번 시험에서 동욱이가 영어 과목 너무너무 잘 보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영어 과목을 개별수 안 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영어 과목에 저도 모르게 너무 집중을 하게 됐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수학 과목에 대한 추가 학습 시간이 너무 적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 그래서 사실은 어머니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개별 지도는 수업 시간 내에 온전하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장점을 한번 어필을 해주시고, 이후에 복습하는 것이 정말 필수적인데 이번에는 또 한번 얘기하세요. 영어를 잘 보게 하고 싶다는 저희 욕심 때문에 영어 과목의 시간을 늘리다 보니 시간 배분이 이제 수학 쪽에서 좀 아쉽게 됐습니다, 어머님 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추가로 덧붙여 주실 것은, 우리 동욱이는 수학 과목에 대한 학습 시간만 늘어나면 개념에 대한 것들을 사실 개별 지도 때 굉장히 조금 잘 이제 소화를 해가지고 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더 성적이 오를 것이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생각을 해요, 어머니. 그래서 학습실에서도 제가 이번에는 좀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학습실에서도 매일 30분씩 수학 학습량을 늘리고 가정학습으로도 20분씩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플래닝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의 가장 좋은 이제 대응 멘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코칭 매니저가 시간 분배가 굉장히 미숙했다, 이거 미스가 났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전달을 하지만 그게 너무 나에 대한 칩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다른 과목을 잘 보게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어머님 이라는 식으로 조금 좋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른 과목이 어떤 과목이면 좋죠? 그 중에 그래도 하나라도 옳은 과목, 도덕이라도 그런 것들을 찝어서 이제 우리 동욱이한테 그래도 성취경을 한번 주기 위해서 제가 이 과목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는 개별 지도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문제는 절대 없음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개별 지도에 대한 그 장점과 효과를 어필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두 번째, 개별 지도에 대한 미스가 나는 두 번째 이유는 필요한 만큼의 콤마가 진행되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인데, 봤을 때 고등학생인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인데 수학 2콤마를 해요, 이과 학생이. 그럼 뭘 배울 수 있나요? 180분 동안에 배울 수 있는 게 거의 좀 제한적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써놓은 것은 뭐 하나의 예시지만 수학 2콤마, 영어 1콤마, 뭐 과학 1콤마 이런 식으로 극소 콤마, 아주 극소 콤마를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됐다는 건 첫 번째는 학부모님이 금액적으로 너무 부담을 느끼셔서 이기도 하겠지만, 두 번째는 매니저나 원장이 소극적으로 추천을 했을 경우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생각하실 것은 추천을 할 때는 성과가 날 수 있는 추천을 하셔야 돼요. 성과가 나야 한다는 것은 1회독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 가장 최소 단위이고, 성적이 안 오를 것 같은데 1회독도 안 될 것 같고 뭐 한 단원도 못 끝낼 것 같은데 이렇게 추천을 해놓고 그냥 돈만 뭐 한 10만 원 더 받는 거, 이거는 오히려 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콤마 추천을 하는 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이게 추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밑에서 보시면은 이제 어려운 특정 단원, 뭐 한 단원만, 이 아이가 물화생지를 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물리의 파트 중에 어떤 특정한 거, 이것만 몰라서 총 4콤마로 1콤마씩 이제 한 달 동안 한 4콤마로 이게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오케이. 이런 거 괜찮아요. 그리고 회독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님과 미리 합의가 된 경우는 괜찮아요. 어머니 좀 부담을 느끼셔서 지금 한 콤마씩을 할 건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한 번을 다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성적이 조금 나오기 어려운데 어머니 동의하시냐라고 하고서,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어머님. 이렇게 하면서 조율이 된 상태로, 어머님이 인지가 된 상태로 이렇게 된 경우는 오케이 이고요. 세 번째, 아까 앞이랑 연결되죠. 코칭 매니저가 완벽하게 백업이 가능한 경우는 괜찮아요. 이 아이가 정말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수학을 1콤마밖에 못해요. 그러면 코칭 매니저가 학습실에서 추가적인 관리가 굉장히 잘 가능한 지금 정도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추천해 주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된 경우에는 개별 지도는 어차피 해도 안 올라 라는 이런 잘못된 인식이 생성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실제가 아니니까. 이 아이들이 실제로 콤마를 뭐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듣고서 개별 지도 별로야 라고 생각했으면 되게 큰 문제지만, 물론 문제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아주 극소량을 진행해놓고 성적이 해도 안 오르네, 이제 뭐 됐다, 이제 앞으로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 위험한 것일 수 있으니 필요한 만큼의 콤마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필요한 만큼의 콤마가 진행이 안 돼서 회독이 덜 되어서 이해도가 떨어져서 성적이 떨어졌다, 오히려 좋은 기회로 생각하세요. 네. 보시면은 오히려 콤마를 늘리는 기회로 삼으시면 돼요. 여기서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어머니 물론 1콤마에서 성적이 올랐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이라고 하면서 어머님의 입장을 잠시 헤아려 주시고, 한 콤마로는요 어머님 사실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시험 범위, 이번에 중간고사 범위도 다 훑어보기가 어려운 거 아시죠 어머님?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라고 하면서 우리 동욱이랑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사실은 개념 정리 정도만 아슬아슬하게 완료가 되었다. 그래서 어머니 저도 너무 안타까운데 시험 결과가 좀 아쉽게 됐어요 어머님.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라고 하면서 이제 늘리셔야 돼요. 이번에 기말고사에선 사실은 조금 더 이 아이가 어려워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하나 정도는 어머님 더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머님. 사실은 2달이니까 어머니 딱 뭐 한 콤마씩이면은 뭐 한 15만 원씩이라고 했을 때 한 뭐 28만 원, 30만 원 요 정도면은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우리 동욱이가 수학을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고, 어머니 한 번 진행했던 교재에 대한 오답도 가능하고요. 어머니 이렇게 한 콤마가 추가가 되면 유형풀이서 진행이 가능하기도 하고, 혹은 진행했던 교재에 대한 전체 오답 정도가 가능하기도 해요 어머니. 그래서 당장의 기말고사가 또 2개월 후에 어머니 바로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이 끝난 이번 주부터 곧바로 추가돼서 진행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고서 어머님이 생각할 틈을 주지 마세요. 네, 어머님이 생각할 틈을 주시면 어머님은 학원의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생각의 틈은 다 학원이에요. 그래서 주눅들지 말고, 어차피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그런 서로의 그런 뭐 배려하에 네,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건데, 주눅들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는 것이 좋고, 개별지도 시스템의 문제가 아님을 계속 강조를 해주시는 것이 여기에서도 포인트예요. 그리고 콤마를 늘리는 기회를 삼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지점의 교실장님이 이걸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어머님이 막 이렇게 성적이 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다가도 콤마를 추가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마인드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 여기 원인 2번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너무 주눅들지 않아도 되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니 조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세 번째, 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네, 별 수 없이 저희도 사람인지라 가끔씩 일어나죠. 네, 개별지도 관리 누수인데 3가지로 나누면 튜터 이슈, 학생 이슈, 학부모 이슈예요. 그래서 첫 번째, 튜터 교육이 부재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본사에서도 튜터 지체 교육이라고 해서 뭐 매달 하고 있고 한데, 그것만 해도 좋지만 그걸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안 하는 지점들도 있고 딱 그것만 하시는 지점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튜터 교육이라는 게 정말 아프리카 한 번 봐가지고 되면 되게 좋겠지만 추가로 굉장히 좀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튜터들이 개인기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나간다든지 뭐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튜터는 영어를 독해를 일일이 다 해주고 어떤 튜터는 문법만 찝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만의 수업 방식을 가지는 경우가 생기고, 두 번째, 개별주도 교실의 학습 분위기가 미형성, 시끌벅적. 네, 아시겠지만 그 콤마가 뭐 예를 들어서 네 팀이 한꺼번에 돌아가면은 최소한 8명이 함께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은 너무 시끌벅적하고 다소 이제 그 시장터 같은 느낌이 될 수 있는데, 학습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았으면 중간고사 때 아이들이 분명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개별수도 교실 학습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어서 아이들이 계속 막 나갔다 오고 떠들고 막 시끄럽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학생에 대한 관리 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 번째, 이건 학부모 관리 누수인데, 매 개별 지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학부모님들이 학원에서 가장 좀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 뭐냐면 미리 다 짜여 있죠. 미리 다 짜여 있고 이대로 진도를 나가긴 해요. 근데 저희는 미리 짜여 있긴 하지만 그것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매니저가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학부모님이 이제 전혀 못 들었을 경우인데, 콤마를 만약에 이 아이가 일주일에 3번씩 수학 콤마를 들었는데 한 달 내내 EQS 업로드도 안 돼 있고 개별수에 대해서 뭐 교실장에 연락도 안 했고 그냥 상담 관리에 대한 내용만 계속 전달받았어요. 그럼 어머님이 생각하시기에 개별수도가 도대체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A입에서 들어보니까 대학생이라고 하고 언짢죠. 네, 근데 성적까지 안 나왔다. 끝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이걸 항상 적으면서 느끼지만 관리 누수로 인한 것은 진짜 방어하기 어렵거든요. 이거는 바지가랑이를 붙드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관리답게 하는 것이 먼저이고, 지금은 중간고사가 끝났으니 기말고사에 이제 그 관리들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 역할은 사실은 이 3명에 대한 관리예요. 3팀에 대한 관리, 튜터 관리, 학생 관리, 학부모 관리인데,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소홀하게 되면은 이슈가 무조건 발생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실의 관리 자체가 교실장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코칭 매니저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누수가 났을 때 우선 첫 번째, 튜터들이 뭐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와가지고 뭐 튜터마다 너무 다르고 뭐 우리랑 안 맞고 자꾸 바뀌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은, 그때는 이제 또 좋게 표현하시면 돼요. 어머님 튜터인들 입장에서 사실은 우리 동욱이 너무 예뻐하는 튜터인도 많고 해서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분들 딴에는 우리 동욱이한테 이것저것 알려주시려고 한 것 같은데 그 방법이 너무 다양했기 때문에 우리 동욱이가 너무 혼란스러워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방어와 이분들을 조금 이제 옹호해 주시는 그런 느낌을 좀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어머님 사실 이 부분은 그런데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서 튜터님들한테 한 번 더 교육을 해보겠다, 한 번 더 믿어주셔라 라고 해서 튜터님에 대한 그런 이슈들은 교실장과 코칭 매니저가 이렇게 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튜터가 뭐 나빴고 못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기보다는 이분들은 충분하게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어필했을 때 조금 더 종료 방어 효과가 크고요. 두 번째, 너무 시끄러워서 학습실 분위기가 형성이 안 돼서 개별수도실이 소란스러워서,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의 이러한 이슈가 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어머니 물론 동욱이가 느꼈을 이런 감정들은 아이인지라 분명히 뭐 1만큼 시끄러웠는데 5만큼 느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 그런데 사실은 저 또한 수업 시간이 조금 더 학습적으로 됐으면 했던 바람은 분명히 있었다. 그러니 여기서의 포인트는 아이가 다소 확대 해석했을 수 있다와 동시에 어머님 하지만 저도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아이의 입장에 공감하는 편이긴 하다라는 것을 동시에 입장을 좀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저 이제 앞으로는 뭐 지금까지 더 그랬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아이들이 개별도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 지점 구성원들 전체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 네, 제가 2월 강의, 3월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머님들 좋아하시는 용어 있어요. 타이트. 네, 타이트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수업 형성, 수업 분위기 형성이 안 된 것에 대한 이제 이런 방어를 해주시면 되고, 세 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매 개별지도 수업 내용에 대한 즉각적인 학부모 전달 미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한 번 끝날 때마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 주에 한 번, 정말 뭐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럼 2주에 한 번 정도는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했는지도 모르겠고 뭐 전달 받은 것도 뭐 없고 사실 모르겠어요. 사실 애도 뭐 집에서 말 안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어머니 맞아요 라고 하면서 그냥 공감하세요.
잘못하신 거니까 공감 빨리 하세요. 그래서 맞아요,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 분명히 수업 내용이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어머니 그렇게 느끼시는 거 너무 당연하고, 사실은 제가 적극적으로 먼저 전달 드렸어야 했는데 다른 이야기들 너무 전달하다 보니 수업에 대한 내용을 놓쳤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하지만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전달 못 드렸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의 마음에 대한 공감을 한번 해주시고, 어머니 이 부분 너무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궁금하셨을 텐데 동욱이 수업 내용에 대해서 꾸준하게 전달 드릴게요, 어머니. 제가 약속 드릴게요, 어머님. 하고서 좋게 이제 대화를 마무리하시는 게 필요한데, 제가 써놨죠. 이곳은 직장이죠. 네. 어떠한 직장에서도 직업적으로 일을 하다가 누수가 난 건 사실은 뭐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사과해야 돼요. 네, 사과를 해야 되는 포인트인데, 이제 이 사과라는 것을 너무 뭐 조아리면서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그 사람이 너무 기분 나쁘지 않게, 그리고 나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면서 변명과 사과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하는 연습을 학부모님들께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과를 드리지만 어머니 앞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서 좀 고쳐보도록 하겠다, 수정하겠다 라고 하면서 다음 시험에 대한 말을 계속 하셔야 돼요. 지금 앞과 이제 저 뒤까지 나올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라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머니 기말고사 때 라고 하면서 계속 덧붙이시면 돼요. 여름 방학까지를 덧붙이셔야 되고, 두 번째입니다. 시험 결과에 대한 불만족. 네, 시험 결과에 대한 불만족인데, 시험 결과에 대한 불만족은 두 가지 경우예요. 성적이 미미하게 오른 경우와 하나도 안 오른 경우. 네, 입니다. 뭐 올랐으면 불만이 없겠죠? 네. 첫 번째, 미미하게 올랐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미미하게 올랐다고 부모님이 표현을 하시는데 도대체 미미가 왜 미미냐? 네, 미미하게 오른 거는 안 오른 거냐?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20점이어서 30점을 오르는 게 당연한 거냐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좋고, 옳은 것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계속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미하게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은 인지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성적이 아무리 낮았다고 해도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오를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올랐다는 것을 굉장히 좋은 이제 변화 포인트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매니저님들이 지금까지 이 아이를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을 전달하는 방법은 이제 이러한 화법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어머님 이렇게라도 올린 것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돼요, 어머님. 이렇게라도 오르니까 너무 기쁘네요 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동욱이랑 이거 영어 성적 올리려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뭐 어떻게 이것도 하면서, 근데 어머니 이렇게 성과를 내게 되니 너무 기쁩니다. 어머님은 화가 나서 왔어요. 매니저밖에 안 올랐어. 그래서 막 화가 나서 왔는데 너무 기쁘대요, 매니저가. 그러면은 처음에는 생각할 때 어처구니가 없겠지만 하나씩 구구절절 얘기도 막 다 듣고 하다 보면은 뭐 그래, 이 사람이 노력은 했구나 라고 느껴지시거든요. 그래서 더 덧붙일 것은, 다음 시험에 어머님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된다. 저희가 이번에는 2점 정도 올랐지만 사실 이거는 미미한 오름 성장이라고 보긴 어렵고, 앞으로를 위한 조금 더 발전적인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결실을 위해서 이러하게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아이가 노력한 부분과 매니저가 노력한 부분을 여기 포인트에서 계속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가장 중점적인 것은 이거예요. 어머님이 불만을 말하기 전에, 아니 우리 애가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하기 전에 어머님 불러다 놓고 앉았을 때 어머님이 하면서 먼저 얘기하셔야 돼요. 네, 항상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는 말을 누가 꺼내느냐 이고, 어머님이 불만을 표현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칭찬하라. 아이를, 그리고 나 자신을 칭찬해 주셔야 돼요. 성적이 하나도 안 올랐다. 큰일 났죠. 네,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성적이 안 오른 이유는 딱 두 개예요. 사람이 너무 오를 수만은 없죠. 그래서 직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이번에는 못 오를 수 있죠. 이런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데, 두 번째, 공부를 너무 많이 못했어요. 메이저는 많이 시켰는데 못했을 수 있고, 두 번째, 메이저도 별로 안 시켰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상황에서 관리의 누수가 있었다면 메이저는 반성을 좀 하시긴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좀 해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정말 이 혼란스럽고 어떡하지? 멘붕에 빠진 상황을 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그때 모의고사 분석할 때도 그랬지만 잘 작성된 학생과 작성한 내신 시험 분석지가 우선 필수예요. 우선은 필수이고, 제가 메이저를 할 때 항상 썼던 방법은 뭐냐면, 아이가 시험 못 봤어요. 그러면 거기 반성문을 쓰게 해요. 반성문과 함께 엄마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할게요.
특히 매니저님이랑 어쩌고, 뭐 튜터님이랑 어쩌고, 뭐 어머님 제가, 뭐 엄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봤는데 이게 조금 덜 됐던 것 같아. 나도 지금 반성 많이 하고 있고 라고 하면서 구구절절 내신 시험 분석지만 내놓는 게 아니라 내신 시험 분석지에 한 켠에다가 이러한 것들을 쓸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반성문까지는 아니지만 다짐을 적은 것들을 조금 미리 이제 세팅을 해놓고 부모님께 보여드렸고, 시험을 준비하면서 아이가 느꼈을 감정을 저는 좀 적게 했어요. 이 아이가 너무 긴장을 많이 했는지, 혹은 시험을 애초에 준비하기 싫었던 건지, 아이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친구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적게 했고, 적은 이유는 간단해요. 사실은 아이가 아파가지고 에듀플렉스에 3주 동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그 기억 못하세요.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이게 빠진 거는 빠진 거고 뭐 공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거 다 구구절절 적는 거죠. 이 아이가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씩 적는 것, 이 첫 번째 포인트이고, 두 번째, 이 아이랑 내가 지금까지 했던 노력에 대해서 이제 아이 손으로 적게 하는 거예요. 메이저가 그냥 입으로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 손으로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머니 어떻게 하겠다, 엄마 어떻게 할게 라는 약속, 그리고 엄마한테 보내는 간단한 편지. 엄마 나 믿어줬으면 좋겠어. 한 번만 더 봐주면 안 돼? 뭐 이렇게 해서 끝나면 되게 좋아요.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편지를 쓰게 해서 애들이 내 신청 분석지 작성하는 날에는 편지 쓰는 날 이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였으니, 시험을 잘 봐도 종료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봤을 때도 항상 쓰게 했어요. 이러한 멘트들을.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이 발전한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야 돼요. 이게 내신 시험 분석을 잘 하면은 이제 이것이 언급을 할 게 내용이 분명히 생기는데, 분석을 안 하신 분들은 언급할 게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이전 시험에서도 연산에서 어머님이 뭐 이슈가 있었다. 연산에서 아이가 힘들어했다. 근데 이번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연산에서 힘들어했대요. 그럼 어머니 입장에서는 얘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메이저가 지금 세 번째 시험을 봤는데 세 번 내내 똑같은 말만 하네? 어차피 안 바뀌는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실 것이고 생각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셔야 돼요. 어머님, 동욱이가 예전에는 문제를 다 읽지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문제 한 번씩 손을 다 댔다. 너무너무 놀랍다 라고 하면서 똑같이 10점인데 좋게 표현하시면 돼요. 두 번째, 어머님,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사실은 찍어서 지금까지 운이 좋아서 맞췄던 30점이랑 풀어서 맞은 30점은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아이가 이렇게 했을 때 너무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머님 라고 하면서 어필을 해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뭐 연산 같은 것들은 구체적으로 찝어내셔야 돼요. 어머님, 지난번 기말고사 때는 우리 동욱이가 연산에서 사실 7문제 정도를 틀렸는데 이번에는 5개로 확 줄었다. 2개 줄었지만 뭐라고 표현했죠? 확 줄었다. 어머니, 이런 기세면 다음 기말고사 때는 3개만 틀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현실적인 목표치를 주셔야 돼요. 뭐 어머니 이렇게 하면은 다음 시험에서 연산 하나도 안 틀릴 것 같아, 이렇게는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적당히 말을 하지만 되게 큰 것처럼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여기 중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올 거라고 미리 저희가 항상 배우는 거 있죠? 학부모 기대치 조정 해놨다면은 성적이 안 나왔을 때도 이제 이것들에 대한 종료 방어가 이 정도로 했을 때 굉장히 가능한 상태가 될 것인데, 그 연차가 아직 안 쌓이신 분들은 어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어필이냐, 이 아이가 성적이 안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을 하면 뭔가 불똥이 튈 것 같아가지고 꾹꾹 참고 있어요. 꾹 참고 있다는 것은 얘가 학습실에서 잠만 자는데도 어머님한테 말을 하지 않고, 이 애가 개별 지도를 해가지고 이해도가 뭐 원래 0에서 한 30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요, 어머님. 노력하고 있어요.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애매모호하게 뭉뚱그려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학부모님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학부모님이 생각하기엔 얘가 이 정도 올랐으면 정말 잘한 거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딱 들 수 있도록, 10점이 올랐어도 정말 잘 오른 거구나 라고 인지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커버를 좀 쳐놓으시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렇죠. 지금 뭐가 나왔죠? 도박입니다. 도박. 돈을 준비하시면 돼요. 보시면 이 상황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미리 깔지 못했고 이렇게도 했는데 뭔가 안 통할 것 같다. 그러면 패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배팅 마인드를 가져주시면 돼요. 배팅이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털어내가지고 어머님한테 어머님 2개월만 더 믿고 맡겨주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니저님들께 생각하실 부분은, 시험 성적이 안 나왔어도 사실은 매니저님이 1을
안 해가지고 안 나온 게 아니거든요. 가끔씩은 그런 분들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분들보다는 매니저는 정말 밤새서 노력을 했고 정말 있는 일 업무 시간 동안에는 아이한테 집중을 엄청나게 했는데 아이들이 아직 안 움직이는 시기일 수도 있고 뭐 사춘기여서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는 이런 태도를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학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죽을 죄를 진 것 같은 태도를 보이시면 안 되고 주눅든 태도 이거 안 돼요. 그리고 이 어머님 이거 저한테 뭐 그만두려고 말하려고 온 것 같은데 진짜 큰일 났다. 네, 어머니 오셨어요. 이거 안 돼요. 네, 오셨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하면서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 사람 왜 이래? 라고 싶을 정도로 무슨 좋은 일 있나? 라고 싶을 정도로 조금 밝게 인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종류를 두려워하느라 겁먹은 태도 절대 안 되고요. 확신 없는 태도 이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이번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어머님이 말을 하셨을 때 매니저님들이 그래도 오를 지금보다는 잘 보지 않을까요? 뭐 이런 거는 안 되겠죠. 어머니 당연하죠 어머님. 이번에 사실은 이번 시험에서는 너무 아쉬운 부분도 많았고 저희한테 2개월이 더 있으면 너무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라는 제가 확신이 있다. 어머니 맡겨주셔라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죄인 같은 태도는 안 돼요. 네, 대역죄인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을 노리자는 간곡한 설득을 하시는데 간곡한의 다른 말은 엄청나게 자신감을 가지고 주눅들지 않게 확신을 가지고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간곡이라는 게 엄청나게 좋게 말을 많이 장황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맡겨주세요 어머님 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말고사에서는 어머니 이렇게 저한테 딱 2개월만 더 주시면 저도 너무 아쉽기 때문에 어머니 이대로는 안 된다. 정말 이번에 기말고사에 저희가 2개월이 남았는데 2개월만 더 저한테 주시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분명히 낼 수 있을 거다라고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고 낼 수 있어요 어머니. 맡겨주세요 어머니 라고 해주시면 되고 기말고사 때까지 꼭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저 믿어주세요. 어머님 저랑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함께 했는데 제가 이렇게 메이저 일을 하면서 아쉬웠던 학생을 본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보내면 제가 너무 아쉬울 것 같고요. 어머님 정말 2개월만 더 주세요.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2개월만 더 주세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네. 여기서는 패기, 자신감, 배팅 마인드 네, 모든 것을 다 걸고서 어머님 제가 정말 이 아이 무조건 2개월 뒤에 성적 내겠습니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근데 그렇게 말을 내뱉으면 어떡하냐. 걱정을 하시겠지만 내뱉으세요. 네, 내뱉으시고 당장에 2개월을 획득을 하시고 이렇게 내뱉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기말고사에 대해서 이렇게 내뱉어야 성과에 대해서 약속을 해야 매니저님들이 진짜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분명히 낸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고사 때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기말고사 때는 진짜 이번에 안 내면 나 정말 종료야 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하실 것이고 2개월 동안 약속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학생도 더 많이 노력을 할 것이고 무던하게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2개월 동안의 부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당장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종료가 나는 것보다는 2개월 뒤로 시간을 더 벌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내가 정말 노력을 해서 시간을 더 번 만큼 성적이 좋게 나왔다. 그러면은 여름방학이 있겠죠? 네, 가끔씩은 제가 어떤 전략을 쓰냐면 이렇게 2개월을 늘려요. 다음 시험에 또 안 나왔어요? 그러면 또 늘려요. 어머님 이번에 정말이다. 뭐 이렇게. 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라포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매니저의 말을 그래 그래도 뭐 서매니저님이 믿어야지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평소에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해놓으시는 것이 좋고 우선은 지금 당장은 2개월을 벌어 놓으셔야 해요. 네. 세 번째, 정말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이슈예요. 휴원과 함께 발생하는 종료인데 여러분들이 휴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어머님이 일주일 뒤에 온다고 했으니 순진한 마음으로 내 매니저님들이 원장님 저희 동욱이가 이번에 일주일만 쉬고 온대요. 등록일인데 일주일만 쉬고 나중에 등록하신대요. 그래서 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매니저님이 되게 순진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매니저님의 생각에는 당연히 일주일만 쉬고 등록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안 와요. 네, 안 옵니다. 안 오는 학생 되게 많고 3일 이상을 지점에 등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명백한 종료 신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명심하실 것은 휴원은 종료로 가는 지름길. 네, 이게 뭐 무조건 종료는 아니지만 종료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고 왜냐하면 3일 이상을 빠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인일 수 있고 시험을 마치고 쉬는 날이 3일 이상이 되면 안 돼요. 네, 시험을 마치고 쉬는 날 3일 이상이 되면 안 되고 아이들의 얼굴을 어떻게 해서든 볼 수 있도록 하자.
인데 이것이 되려면 지점 내에서 모두가 약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모든 매니저가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규칙을 조금 주는 것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 지점은 시험을 마쳤다. 이 아이가 뭐 월, 화, 수, 목까지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목요일에 애들이 대체 안 오죠. 저희 애들은 다 와야 돼요. 시험지를 내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 시험지를 내고 그냥 가는 거죠. 잠깐 얼굴 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본 다음 날에는 다른 지점은 또 안 가기도 하죠. 하지만 저희는 와야 돼요. 최소한 분석지만 쓰고 가자. 분석지 쓰는 거 뭐 한 1시간 반? 뭐 진짜 못 쓰는 친구들은 2시간까지도 가지만 한두 시간이면 되니까 우리 이것만 하고 가자 라고 하면서 모든 학생에게는 동일한 규칙을 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마친 다음 날에는, 금요일에는 최소한 분석지라도 쓰고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세 번째, 시험을 마친 주말에도 개별수 하나만 듣고 가자. 왜냐면 여기서 우리 오답 분석 콤마 할 거야. 나 너 틀린 거 뭔지 너무 궁금해. 이거 다시 풀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넌 어떠니? 라고 하면서 정말 이 콤마 한 번, 90분만이라도 아이가 등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고2, 고3이라면 짤이 없어요. 네. 전혀 어떠한 그 여지 주지 마시고 나와야지 당연히 라는 말을 해주셔야 되고, 쌤 저 언제 나오면 돼요? 이런 말이 그냥 안 나오면 돼요. 저희 지점 아이들은 그냥 빨간 날 나오는 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2, 고3은 누구든 이거 빠질 수 없다라는 것을 조금 모두가 함께 다 인지할 수 있도록 지점 내에 규칙화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달력 보실게요. 네, 근로자의 날 2, 3, 4 그리고 빨간 날과 빨간 날이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파란 날로 돼 있지만 이것은 부모님 중에 반 정도는 이때 쉬시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빨간 날이에요. 그리고 검정이고 이건 주말이죠. 빨간이에요. 그러면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여기 뭔가 하루 나오고 뭔가 뒤에 뭐 쉬고서 나중에 여기 갈 바에야 등록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일주일이 미뤄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쯤 여행 잡아놓고 어차피 뭐 2일, 7일, 뭐 10일 정도는 쉬게 하지 뭐. 그리고 등록은 뭐 이때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아예 아무 계획도 없지만 얘 시험 못 봤으니까 그냥 다른 학원 등록해야지 하는데, 이제 그 말을 너무 매니저한테 하기 민망하니 휴원이라고. 조금 쉬다 올게요. 우리 애가 중간고사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애 치고 열심히 하는 애 없거든요. 네. 시험 떨어지는 애인데 열심히 했겠어요. 네. 미안하다 얘들아. 보면은 여기에서 체육대회, 뭐 수련회, 가족여행들이 여기 사이에 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러한 것들을 빌미로 이제 휴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데, 휴원이 안 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휴원이 되지 않으려면 5월에 아이들이 꼭 나올 수 있도록 유의미한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시는 게 좋아요. 학생 입장에서는 공부 이외의 것들을 조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고, 뭐 예를 들어 저희 지점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공부가 아닌 것이라고 한다면 어버이날 편지 쓰기, 뭐 시화전, 뭐 유튜브 셀강 찍기. 저희가 이번에 셀강 프로젝트 하는 거 아시죠? 네. 찍으세요. 5월에.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 이외의 것들을 조금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학부모님 입장에서 어떻죠? 얘가 5월에도 공부를 했으면 좋겠죠. 애들 마음과 다르게.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그래도 5월에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당장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뭘 시켜야 되지? 싶을 때 하는 것들은 학습법에 대한 세미나, 뭐 토요 모의고사, 그리고 뭐 수학을 500제를 풀리는 것. 그러니까 2주 동안 500문제 푸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이제 대학 입학 이런 거에 해당이 돼서 자기소개서 미리 써보기, 이런 것들, 그리고 독서록 미리 작성하기, 이런 것들이 뭐 보면 여기 마지막 것이 PPT 제작법이라고 해서 중학생들은 PPT도 못 만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공부인 듯 아닌 듯 싶은 것과 정확히 공부인 것과 공부가 아닌 것과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지점 내에 5월에 이거 할 거야 라고 미리 공지하시고, 이것들을 부모님들한테도 미리 다 보내놓으셔야지, 그래도 5월에 우리 애 놀리려고 했는데 요거 좋은 것 같다. 특히 독서록은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니면 그래 우리 토요 모의고사 풀어야지. 당장에 또 6월 모의고사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서 이 5월에 아이들이 너무 쉬거나 빠지지 않고 막 굳이 안 빠져도 되는데 빠질 필요 없이 유의미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은 지점 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회의에서 선정하셔가지고 공지 보내시고 아이들한테도 공지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걸 5월에 하시면 너무 늦죠. 그래서 이제 지금 4월 말쯤에 이것들을 같이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미션이에요. 미션인데 당연히 뭐겠습니까? 네, 5월 미션 당연히 내방 상담 100%인데
4월 5주에서 5월 1주까지 내방 상담의 기간이라고 되어 있고 5월 1주라 함은 5월에 이제 1주까지 시험을 대체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 4월 5주 차에, 4월 4주 차에 시험이 끝난 아이들은 여기 5월 1주 차에 부르셔야 돼요. 5월 1주 차에 끝난 아이들 2주까지 부르셔야 되고 그래서 5월 3주까지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보세요. 우선은 내방 상담을 잡는 기간을 알려드릴게요. 내방 상담을 잡는 기간은 성적표가 나오고 난 후가 아니라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있는 도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잡아 놓으셔야 돼요. 지금 어머님은 다음 주 월요일쯤 어떠세요? 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시험을 보고 있는 도중에 잡으셔야 돼요. 근데 어떠한 매니저님들은 저도 그랬어요. 시험 끝나고 이 아이 점수 다 취합된 후에 그리고 어머님을 부르는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그 약속을 부르는 날짜를 좀 뒤로 하더라도 약속은 미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좀 미리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학부모님이 내방 상담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잘 방어가 되었어요. 그러면 매니저가 어떻게 생각하죠?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그래도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부모님이 내방 상담을 잘 하고 가셨다고 해도 너무 안심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막 불안함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이게 되게 제가 항상 매니저 하면서 느낀 건데 학부모님은 시험을 본 직후랑 가채점표가 나온 후 OX 있는 거 있죠? 그거랑 최종 성적표 등급까지 나온 거 요 세 가지 경우에 마음이 굉장히 달라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결제를 하고 가셨다고 해서 원장님 그래도 이번에 잘 방어했어요 하면서 다른 학부모한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이분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환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학부모님이 이렇게 잘 하고 가셨다고 해도 너무너무 안심하고 그냥 100% 신뢰하고 믿지는 마시고 조금 더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성적이 확정되는 5월 3주까지는 끊임없이 연락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5월에 1, 2, 3주는 내가 매니저를 하면서 가장 많이 연락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다 쓰셔야 돼요. 최대 소통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시험을 망친 학생이다. 3일에 1회씩은 계속 연락해 주시면 돼요. 계속. 그래서 어머님 이 아이가 시험이 끝났는데도 와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계속 막 어필하시고 하시는 게 필요하고 학부모님의 마음은 갈대 같을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이분들의 권리이죠. 네, 그래서 어머님 어떻게 결제하고 갔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하기보다는 결제하고 가셨는데 내가 노력 안 한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안심한 거. 그래서 섭섭해하지 말고 이것들에 대해서 무던하게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미션은 지금 요 기간에 그러니까 5월 첫 주까지는 5월 3일이 금요일인가요? 5월 3일까지는 내방 상담을 2주, 3주 차에 뭐 누굴 부를지 이런 것들을 어머님이랑 미리 세팅을 해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5월 2주, 3주까지 내방 상담 100% 완료를 해주시고 그리고 가셨다고 해도 성적표가 확정되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성적표가 확정되는 기간까지는 연락을 끊임없이 해주셔야 돼요. 즉 5월 한 4주 정도까지는 좀 불안하시더라도 마음을 너무 놓지 마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게 뭔가 너무 힘들고 막 고되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결이 되어서 이 아이들을 기말고사 때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면은 이게 이만큼 큰 보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막 종료 방어 너무 힘든 거야. 이거 너무 고생스러운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뭐 당연한 거? 하면 좋은 거, 되게 괜찮은 거, 나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5월에 대한 전통적으로 이탈이 많았던 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전통적으로 이탈이 많았던 5월의 종료 방어가 잘 되면 여름방학 기간까지 지점이 조금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도 하기 때문에 5월 이탈 방어 미션은 다 성공을 해주셔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5월보다 반으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어벤져스의 타노스가 그랬죠. 반으로 줄였으면 좋겠고 보면은 제가 요즘에 그 원미팅 하면서 항상 하는 거 있죠. 온밸류를 봤을 때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학생의 성공과 우리의 성공은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인데 결국에는 뭐 내가 할 수 있고 우리 아이가 할 수 있고 매니저가 이제 이 종료 방어도 할 수 있어 라고 믿어야 종료 방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만큼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자신감을 가지고 패기 넘치는 자세로 단호하게 어머님한테 어머님 저 2개월 더 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4월,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